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올해 겨울에 유난히 또 겨울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비만 그치면 이제 곧 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사주에 상관이 있을 때 또는 운에서 상관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초급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 좀 하셨던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관의 힘은 꽤 강력하죠. 꽤 강력하고, 이 상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칠살이라 하든, 뭐, 상관이라 하든, 겁재라 하든, 뭐든지 간에요. 상관도 때에 따라서는 용신이 될 수 있고,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칠살, 편관도 용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상관이 흉운이지만, 원국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상관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설기시키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가 일간입니다. 이 상관이 여기 있잖아요. 식신상관이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굉장히 강력하게 빼주죠. 상관은 식신보다도 더 힘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간의 기운을 뺀다. 그걸 설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강할 때, 내가 신강할 때, 기운이 많을 때는 상관이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약할 때는 상관의 흉운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그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상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재성을 생해 준다는 거거든요. 상관이 재성을 생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선은, 내가 상관생재가 잘 되려고 하면, 그죠? 상관생재가 잘 되려고 하면, 상관생재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상관이 재성을 잘 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일간이 신강할 때의 경우입니다. 신강할 때의 경우. 저도 월운을 찍고 막 이렇게 운세를 찍긴 하지만, 원국을 따라 틀리거든요. 내가 신강한 사주, 그러니까 내 뿌리가 너무 많다, 비겁이나 인성이 너무 많다, 이런 사주들은 상관이 들어왔을 때 상관생재가 잘 되니까 좋은 겁니다. 내가 신강하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왜? 내 기운이 이쪽이 인비로 다 이렇게 몰려있는 거잖아요. 비겁이. 그죠? 그럼 재성이 약하다는 건데, 이럴 때 상관운이 들어오면 상관생재가 잘 된다. 그때 돈을 많이 벌죠. 큰 돈 벌 수 있고. 왜? 사주는 균형이거든요.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신약한 사주다. 내가 신강하지 않고 신약하다. 내 뿌리가 만약에 없거나 약하다. 신약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재성이 있어도 취하지를 못해요.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성이 없을 때는. 신약할 때는. 그럴 때 만약에 운에서 상관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상관생재로 재성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상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약한 내 일간이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이 당한다. 탈재가 되는 거예요. 재성의 힘이 더 커지는 거잖아. 상관이 들어오면서. 그럼 안 그래도 내가 약해서 이 재성을 취할 힘이 없는데 이 재성의 기운이 더 커지니까 나는 이거 바라만 보는 재성이 되는 거죠. 탈재가 된다. 돈이 나간다. 신약할 때 내 기운을 더욱 뺏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재물이 나간다거나 탈재라고 하죠. 탈재되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신약할 때나 신강할 때
어떻게 상관이 들어오느냐를 봐야 된다. 신강할 때가 상관을 쓰기에는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약할 때 들어오면 돈을 뺏기게 되는 경우, 또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상관은 칠사를 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칠사 견제.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면 평관, 즉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고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는 흉을 굉장히 과하게 우리가 보는데, 상관은 이 칠살, 평관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상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하고 극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칠살로부터 내가 극을 받는다는 말은, 칠살로부터 극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신약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간이 신약하니까 내가 극을 받아서 내가 이걸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극에. 그죠? 그래서 신약한 일간이 칠살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럴 때 상관이 오면 이 상관이 칠살을 억제해 준다. 일간 입장에서는 한결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물론 신약할 때 상관이 내 기운을 뺏어서 좋지는 않겠지만, 내 기운을 뺏어가는 거 그 전에 칠살부터 극하게 된다. 그래서 한결 낫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신강한 명식이다. 일간은 굉장히 신강하다. 힘이 많아, 인비가 많아요. 그러면 이 칠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칠살의 제어나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요. 내가 너무 과하니까 힘이. 그러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내가 주체를 못하면 누군가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칠살의 역할이거든요.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들인데, 내가 신강할 때 상관이 들어오면, 상관 들어온 거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에는 상관이 들어와서 칠살을 잡아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강한 사주는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 강하고 과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억압하는 칠살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상관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강할 때는 상관에 들어와서 칠살을 제압해버리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단편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관이 경관한다. 정관을 봤을 때 얘기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 칠살을 보는 게 아니고, 정관을 보면 상관 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관 경관 유화 백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안 좋은 일이 100가지가 생긴다고. 내 정관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정관. 이 정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귀라고 표현하거든요. 귀할 귀자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정관은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는 도리나 규율, 법, 원칙, 내가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되는 명예, 관직,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정관은. 그런 것들인데, 이 정관을, 상관을 상관이 잡아버리니까 이 정관의 기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일이 100가지가 생긴다고 해서 내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심리상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상관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정관을 극할 때, 상관 경관을 했을 때, 이거는 신강 신약 할 것 없이 정관격이든지 격이, 아니면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상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격, 격을 나눌 때 월지가 상관이든지, 아니면 뭐 월지에서 투가하는 글자가 상관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관격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강한
사주 자체가 신강한 사주가 상관격이라면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재성이 들어올 때나 재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강한데 상관격이다 하면 재성이 원국에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 제가 뭐 이해하기 쉽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주는 좋다 나쁘다는 없지만 그냥 괜찮게 본다. 좋게 봅니다. 재성이 있어야지만. 근데 내가 신약한데 상관격이다 하면 인성을 봐야지 좋은 거예요. 인성을 봐야지. 인성은 상관에 설기를 힘을 뺏어주고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쭉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 오행도 상생상극, 생극재화의 원리만 알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관을 하는 건데 상관이 정인을 봤어요. 그죠? 이렇게 정인을 봤어. 상관이 정인을 봤어. 그러면 뭐예요? 상관이 인성을 찾다, 폐인, 찰패자를 씁니다. 내가 명예를 지었다, 문서를 지었다, 내가 도장 찍을 일이 있다, 명예가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 폐인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좋다, 안 좋다로 나누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또 상관이 뭘 봐요? 정관을 봤잖아, 정관. 예를 들어서 자, 무토가 있어, 무토가. 그죠?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토생금해서 상관이잖아. 그죠? 상관이 정관을 봤다고 하는 거는 목국토니까 을목 봤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정관이 깨지는 거잖아. 을충으로 해서. 그러면 좋지는 않다. 이게 상관경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또 상관 합살이라는 거 하는 거는 신약한 상관이 합살한다. 막 신약한 을목일간이 있어요. 신약한 을목일간이. 상관이 칠사를 합하는 거거든. 상관은. 그러면 목생화니까 병화잖아요. 자, 을목의 칠사는 뭐예요? 신금이잖아. 그러면 상관이 칠사를 합하잖아. 병신합으로. 이게 상관 합살이에요. 이것도 권력과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상관의 재성을 보면 상관생재,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에너지로, 내 활동력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버는 거, 내 재주로. 그게 상관생재. 이렇게 됩니다. 상관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은 신강한 사주한테는 상관이 용신이 됩니다. 그죠? 신약한 사주한테는 상관이 말 그대로 아주 큰 흉신이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해야 되고, 상관이 좋다 나쁘다 운에서 들어왔을 때 구별하는 방법 중에는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신강 신약은 또 간단하게 보자면은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내 일간이 일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비겁과 인성이 많으면 뿌리가 지지에 많다고 하는 거는 보통 3개 이상,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3개 이상 정도 되면 신강하다. 뿌리가 없거나 뭐 하나 정도 있는데 이 하나가 피상당한다.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몇 개부터 신강, 몇 개부터 신약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원곡의 전체적인 힘을 봐서 만약에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천간에 또 비겁 인성으로 했을 때는 또 심각하게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어찌됐든 신강 신약을 구별할 줄 알면 내가 어떤 운이 왔을 때 그 운이 흉운인지 기운인지를 판단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